최근 처음으로 공개 비행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KF-21. 해외로부터의 관심도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양산까지 앞두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KF-21이 국내에서만 유독 찬밥 신세라고 하죠. KF-21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그 성능을 저평가하고 가격 경쟁력도 없을 것이라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는 KF-21의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등에서 방위사업청이 KF-21의 최초 양산량을 감축한 것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그러면 이거 얼른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체는 KF-21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이 지금 40대, 80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사탈을 통해서 20대, 100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럴 때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전력 공백을 메꾸는데 가장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구참모총장님, 들어보신 음성은 KF-21 물량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확인하셨다시피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을 감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는 KF-21 도입 물량 120대의 비율을 1차 40대, 2차 80대에서 1차 20대, 2차 100대로 바꾸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날 나온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국내의 한 언론이 조사해보니 이미 잠정적인 결론이 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취재 결과 30일 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는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필수 절차로 국방연구원장 결재만 거치면 확정됩니다. 해당 언론이 전한 초도 물량 감축 이유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방사청 작성 자료에 따르면 초도 양산 40대 기준 대당 가격은 880억 원대로 예상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물량이 반토막 나면 대당 가격은 1천억대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싸다는 F-35A가 현재 대당 7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950억 수준입니다. 만약 KF-21이 1천억을 호가하는 가격이 돼버린다면 수출 경쟁력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공군의 도입 물량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당장 내년에 양산이 시작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를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내년 예산에 KF-21의 사업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 보도로 KF-21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바 있습니다. 예산안 반영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지난 8월까지였는데 당시에도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나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종결되지 않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번 국방위원회에서도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보셨다시피 최초 양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이며 다음 주 중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탈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한 번 넘긴 상황이라 양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원래 계획대로 생산에 착수하기 위해선 최소 2,300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책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만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로 인해 KF-21 양산이 지연될 경우 전력화도 늦춰지고 추가 비용도 1년에만 5,800억 원에 이를 거란 관측. 당연히 F-5와 같이 40년이 넘은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사업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떻게든 사탈을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진행하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바와 같이 단순히 KF-21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서라고 하기에는 방위사업청이 그간 KF-21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과 너무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꽤나 의미심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감축하기로 한 생산량인 20대의 가격이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분 금액과 엇비슷했던 것입니다. KF-21 블록1을 20대 생산하는 비용은 대략 1조 4천억가량,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미납액은 1조 1천억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간 인니의 행보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인니를 제때 버리지 못해서 양산 계획에서도 영향을 받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죠.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의 선택은 일단은 생산 비용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최초 생산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감행하고 인니의 공백을 메울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총 수량이 120대로 같은데도 양산 가격 인상을 무릅쓰고 최초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이런 전략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최초 생산부는 블록1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KF-21은 진화적 개발 단계를 통해 블록1에서는 공대공 및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블록2에서는 완전한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을 추가하고 개량을 통한 5세대화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본래는 노후 전투기 F5의 빠른 대체를 위해 블록1을 40대까지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를 절반인 20대로 줄이고 더 강력하고 범용적인 성능을 갖추는 블록2의 생산을 100대까지 늘리는 것이 이번 전략의 골자인 셈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 공백을 메울 시간을 버는 동시에 블록2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고, 이것이 만약 수출로도 이어진다면 당장의 가격 절감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블록2 전력이 20대 늘어난 셈이니 완편될 시 공군 전력이 훨씬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대체 날아다니는 관짝 F5는 어떻게 대체해 줄 것이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KF-21을 가지고는 20대밖에 교체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수는 있죠. 첫 번째는 FA-50을 추가 양산해서 F5의 임무를 일부 대체하는 것입니다. 훈련기의 체급이지만 이미 어지간한 전투기 못지않은 성능을 가졌음을 증명한 FA-50. 이미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F5의 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가 양산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논의가 결실을 맺는다면 F5의 대체 수요를 KF-21과 나눠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KF-21 블록1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해외 수요입니다. 결국 사업의 회방만 놓은 인니가 아니라도 잘 알려졌다시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어느 단계 수준의 성능을 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만약 이들 중에 블록1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은 단 20대만 양산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형성시킬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협상하기에 달렸는데요. 블록1을 계약하는 국가에게 추후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특전을 제공한다면 좀 더 빠른 시점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무기 운용 비용을 따질 때 구매하는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운용과 유지 보수에서 나오죠.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구매 비용 3분의 1을 희생해서 추후 발생할 3분의 2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성공은 앞으로의 노력과 세일즈 성과에 달려있는 듯 하지만요. 한편 해외의 한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KF-21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큰 걸림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매체의 보도가 공개되기 며칠 전에 나온 이 기사는 소름 돋도록 지금의 상황을 잘 예언하고 있죠.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잡지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오는 2028년 이후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3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만약 성공하기만 한다면 수출 시장에서의 전망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함께 보시죠. 약 1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단계가 시작된 지 거의 8년이 지난 지금도 하이 경영진은 세계 37위의 방위산업체가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현대적인 중형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와 국내를 막론한 전문가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참모차장을 지낸 강구영 카이 대표는 전시회 도중 기자들에게 제때 진행되는 안정적인 발전을 보고 나서야 여러 나라의 군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F-21 프로젝트는 다소 느리게 시작된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02년 하이와 로키드 마틴이 합작했던 FA-50 골든 이글의 후속기로 진보된 토종 전투기를 위한 개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기술 성숙 단계가 완료된 뒤 자금 승인을 기다리느라 4년간 중단됐고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만을 갖춘 KF-21을 인도하기 위해 2016년 EMD 1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인승 KF-21 시제기의 첫 비행은 2022년 7월 19일 EMD 단계 이후 6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인승 한 쌍을 포함하여 KF-21 시제기 6대가 모두 12개월 안에 비행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카이는 1월 첫 80회 비행 중 첫 초음속 시험과 3개월 후 첫 공대공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이 F-35로 진행한 첫 미사일 발사 시험이 무게에 최적화된 시제기의 첫 비행 후 6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KF-21 1단계의 43개월간의 비행시험 일정 중 3분의 1이 완료된 상태에서 카이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정된 2000회의 시험 비행 중 85%가 남아있지만 6대의 시험 비행기가 모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출격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카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의 전 수석 엔지니어 이히루가 로키드 마틴의 F-22에서 영감을 받은 흡입구, 육각형 기수, 기울여진 수직 미익을 가진 KF-21을 설계했지만
현재 KF-21의 1단계 개발을 위한 기술은 그 수준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KF-21은 기성 F414 엔진과 미션 시스템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대신 전통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비행 정보의 주요 소스로 설치된다고 이에로는 에비에이션 위크에 말했습니다. 또한 KF-21은 컨포멀 전자전 안테나를 내장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고주파 저대역 주파수 커버를 위해 돌출된 블리스터 페어링이 설계되었다고 이에로는 지적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다소 희생시키지만 하이 엔지니어들의 기술적인 도전을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KF-21 중간 연료통에 있는 7개의 벌크헤드는 5만 톤짜리 주조틀로 만들어서 더 진보되었고 더 무거운 티타늄재 대신 비용과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공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개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 및 미국의 기술자팀과 함께 카이가 T-50과 FA-50을 설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약 60명의 기술자 그룹 또한 현재 KF-21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이와의 계약은 자문 및 피드백 역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점점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카이는 EMD 1단계 비행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KF-21 40대의 초기 배치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곧 KF-21의 공대지 능력에 대한 지상 시험도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물자가 CJ-1호기의 진동 시험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의 첫 번째로 배치되는 KF-21 편대가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만으로 비행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대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2년간의 EMD 2단계는 2026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아직 EMD 3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카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부 무장창, 컨포멀 안테나, 외장 코팅과 같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새로운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는 스텔스 구성으로 이 기체를 개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성공하면 수출 시장에서 KF-21에 대한 전망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 폴란드와 UAE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1단계의 개발 분담금 지급이 뒤처진 인도네시아 외에도 신규 개발 파트너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개발 파트너 확대 여부는 방위사업청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새로운 외국 파트너들은 카이가 프로그램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구영 사장은 세계는 4.5세대 제트기가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고식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라고도 덧붙였죠. 이처럼 매체는 KF-21이 앞으로도 꽤나 고된 개발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카이 강구영 사장의 말을 빌려 한국이 그 도전들을 모두 극복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보다 더 순조로울 수 없다던 KF-21 역시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울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린 KF-21. 하지만 넘지 못할 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KF-21이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더 큰 하늘에서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